미즈토는 콘서트에 늦었다며 차를 세운 클로 오은이지만 그의 여자친구에게 뻘쭘한 내성적인 남자로 차였어. 하지만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하는 건 그녀가 그의 계모가 되고 세탁기에 계속 갇히면서부터야. 시작은 미즈토와 그의 계모가 되어버린 유메가 복도에서 엄마를 만났을 때부터야. 그녀가 미즈토에게 유메와 함께 서점에 가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보머들이 온도 조절기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다고 다투듯이 싸우기 시작한다. 미즈토와 유토메가 설거지를 하면서 부모님 미네키와 유니는 기뻐합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결혼한 아이들이 서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듣고 아이들은 데이트 이력에 관한 사이트 클럽의 첫 번째 규칙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말하지 않기로 하고 특히 부모님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중에 유토메가 미즈토의 방으로 찾아와서 앞으로는 그녀를 윈니찬이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미즈토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즈토는 그들이 같은 날 태어났다고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유토메는 그녀가 그보다 30분 먼저 태어났으므로 눈아 번진다고 주장합니다. 원숭이 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할 때 미즈토는 게임을 제안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평균적인 이복 형제처럼 행동을 어지럽히거나 실수로 실패한 틴더 만남을 드러내는 사람은 어린 형제로, 그리고 형은 매번 처벌을 결정하게 된다고 결정한다. 유메는 미즈토의 물건을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그로 하여금 그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렇게 되면 그는 지게 된다. 그는 유메가 그를 빈틈없이 신경 쓰게 하려는 게임을 제안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는다. 그녀가 더 이상 그의 팬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미즈토는 그녀에게 서랍에 있는 자신의 정액 양말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녀에게 다가가 사과하며 이 일을 잊자고 부탁한다. 유메는 과거를 떠올리며 얼굴이 붉어지고 그의 성으로 그를 부르며, 그리고 형제자매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는 유메가 게임에서 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후 그녀는 유메에게 원니찬에게 전화를 걸게 하고 그의 심장은 두근거립니다. 그는 그녀에게 왜 그와 엮이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교훈을 줍니다. 하지만 유메는 화가 나서 극적으로 도망칩니다. 며칠 후 그들은 대학 입학식에 참석하고 같은 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유메는 첫 데이트에서 무대에 올라 발언을 하게 되어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성공합니다. 미즈토는 오직 최고 학생만이 이 특권을 부여받는 것에 실망합니다. 이는 그녀가 그보다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몇 명이 미즈토에게 다가와 유메와 그가 위붓 형제인지 물어본다. 미즈토는 유메가 그들에게 이야기했는지 고민하기 위해 화장실로 가야 한다. 그때 앞서 등장했던 두 남자아이가 들어와 미즈토에게 더 가까워져서 그의 위붓 누나와 잘 지내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한다. 미즈토가 집에 돌아오자 유메는 그가 사람들이 자신을 깔보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냐고 묻는다. 하지만 미즈토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신경 쓰지 않는 쿨한 사람이다. 다음 날 유메는 그와 함께 대학으로 걸어가고 앞서의 남자아이들이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려 할 때 유메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쫓아낸다. 집에 돌아오자 그들은 부모님이 늦게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미즈토는 요리를 하기로 결심한다. 유메에게는 인스턴트 라면밖에 요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유메는 그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라고 부탁해. 하지만 미즈토는 이미 잊었다고 말해. 샤워를 하면서 유메는 미즈토가 자신에게 무관심하게 굴고 있다고 생각해 짜증이 나. 그래서 그녀는 수건만 두르고 나와 그를 혼란스럽게 해. 자리에 앉으면서 미즈토는 여러모로 힘들어지지만 유메는 곧 자신이 좀 과하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수건이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기로 결심했을 때 미즈토는 자신의 후드티로 그녀를 가리고 베개라도 안고 있으라고 말해. 그는 그녀에게 오늘 학교에서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부탁하지만 유메는 그가 지금 가족이고 그는 오직 자신만이 그를 괴롭힐 수 있어. 미즈토가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유메는 당황하여 떠나려고 하지만 발걸음에 걸려 바로 계부 앞에 쓰러진다. 상황이 뜨거워지다가 미즈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지만 그들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오면서 파열될 위기에 처한다. 미즈코는 유메를 소파 안으로 빠르게 숨기고 부모님들이 방으로 물러간 후 그는 10대 때 아동 지원비를 지불해야 할 뻔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루 후 교실에서 카와남이라는 남자가 미즈코에게 다가와 피트니스 수업에서 같이 하겠냐고 묻는다. 미즈코에게 묻는다. 미즈코는 그에게 누나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카와나미는 대신 자신이 그를 이용하러 왔다고 말한다. 자신을 미즈토에 원치 않는 절친이라고 선언한 후 그는 미즈토에게 뒤를 확인하라고 말하는데
그곳에서 유메가 어색하게 바닥으로 사라지려 하고 있다. 나중에 피트니스 수업에서 마남이라는 소녀가 유메의 포트나이트 몸매에 매료되어 자신의 곡선 부족에 한탄한다. 유메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작년에는 평평한 테이블 같았고 최근에야 그녀의 몸매가 꽃피었다고 한다. 마나미는 자신도 진짜 사이즈로 포옹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그녀에게도 좀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 나중에 마나미와 유메는 체육대회를 보기 위해 놀이터로 향한다. 마나미는 할머니처럼 불평을 하지만 그녀는 올림픽 선수만큼이나 건강하다. 유메의 차례가 되자 공포영화에서 자주 넘어지는 유형의 소녀라서 명성에 손상을 입을까 걱정된다. 그러나 다양한 운동에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러나 50m 달리기에서 결국 지고 균형을 잃는다. 그런데 미사코가 그녀를 잡아줘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 후 유메는 마나미에게 스포츠를 잘 못하지만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더 노력한다고 말한다. 마나미는 유메가 처음에는 접근하기 어려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다음 여자처럼 인간이 되어 서로 더 가까워지게 된다. 마나미는 너무 행복해서 유메에게 이름으로 부르기로 결심하는데 하지만 유메는 마나미의 성으로 부르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름으로 부르는 건 사회적 어색함에 대한 적응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에 둘은 미즈토와 마주치는데 그가 유메에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다고 말한다. 그로 인해 그녀는 자의식을 느낀다. 그가 떠난 후 마나미는 미즈코가 유메에게 매우 배려심 있게 대해주는 것에 대해 말하며 둘 사이에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며칠 후 마나미는 유메가 열병으로 하루 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미즈토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그때 와나미가 나타나 그를 구한다. 이것은 두 사람 사이에 친근한 농담이 시작되고 결국 마나미가 방과 후 유메를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집으로 걸어가고 유메는 침대에서 반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됩니다. 유메는 간신히 눈을 뜨고 미즈토가 없던 동안 외로웠다고 말하지만 마나미를 보고 정신을 차립니다. 두 사람은 주방으로 가서 죽을 만들고 마나미는 미즈토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얼마나 어색할지 언급합니다. 그녀는 미즈토가 자신과 함께하는 행동으로 그가 이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즈토는 어떤 세부사항도 공유하기를 거부합니다. 이후 마나미는 유메에게 직접 음식을 먹이고 미즈토는 구석에 서 있습니다. 삼각관계의 기술을 익히고 있다. 마나미를 배웅한 후 미즈토는 유메의 방으로 돌아가고 그녀는 그에게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예전에 열이 났을 때 미즈토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녀가 깨어났을 때 거기 없었다. 이번에는 미즈토가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곁에 있겠다고 약속하고 그들이 7학년 때 사귀기 시작한 이야기를 회상한다. 서로 매우 가까웠지만 결국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시작했고 졸업 후에 관계가 끝나게 되었다. 그들은 한동안 서로 보지 않다가 운명의 장난이 일어나고 부모님이 결혼하면서 그들을 한 지붕 아래 모이게 했다. 후에 유메는 미즈토에게 자신의 물건을 치라고 요청하고 그 남자는 그녀가 아프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는 곧 그녀의 열이 이미 나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녀가 그를 부리기 위해 아픈 척하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미즈토는 이를 넘어가기로 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 한다. 하지만 유메는 그가 지난번처럼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6개월 전 유메는 미즈토가 준 모든 것을 상자에 담아 마치 사랑의 의식처럼 숭배했다. 이제 그의 여동생으로 살면서 유메의 새로운 취미는 미즈토의 속옷을 마치 고급 와인처럼 킁킁 맞고 있다. 하지만 그 후의 명료함이 너무 강하게 그녀를 타격하여 자신의 인생 전체를 재평가하기 시작하고 결국 모든 것이 속옷을 입고 있는 미즈토의 잘못이라며 자신을 납득시킨다. 그녀는 미즈토에게 자신의 수상한 행동으로 벌을 받는 상상을 하고 오니짱이 알아차리기 전에 이 저주받은 물건을 제자리로 돌려놓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미즈토가 잠든 후에 기다리기로 하고 몰래 방을 나가지만 알고 보니 그녀의 속옷을 킁킁 맞고 있는 남자와 마주친다. 그들은 가위바위보를 하고 유메가 지게 되고 그녀는 자신의 옛 습관대로 그의 물건들을 상자에 넣기 시작했다는 것을 밝혔고 미즈토가 그것에 얼굴을 붉히는 걸 알아차렸다. 미즈토는 그녀의 브래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가 바로 집으려고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아버지는 미즈토에게 목욕탕을 비우라고 하셨고 미즈토는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미즈토에게 그녀의 브래지를 이상하게 다루었는지 물었다. 하지만 미즈토는 단지 그걸 자기 방으로 가져갔고 화장실로 돌려놓으려던 찰나에 그녀를 만났다고 말했다. 오호방을 속이는 거대한 양의 거짓말을 한 끝에
그들은 둘 다 게임에서 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상대방에게 각각 하나씩 벌칙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하자고 제안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유프메는 미즈토가 어떤 여자애와 함께 있는 걸 발견했다. 옛날 데이트하던 때와 거의 똑같아 보이는 레스토랑이야. 그녀는 마나미에게 그녀에 대해 묻지만 그녀는 검은 머리와 안경이 포트나이트의 기본 피부처럼 느껴진다고 말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해. 마나미는 미즈토가 어떤 여자든 잡을 수 있는 오하이오의 리즐러라고 계속 말하고 유메는 그가 순진한 여자들을 노리고 있다고 믿어. 집에 돌아오니 그녀는 한 여성의 신발을 보고 미즈토가 그 여자를 집에 데려왔다는 걸 깨달아. 그것이 그녀를 질투하게 만들어. 그녀는 그녀의 신발 사진을 찍은 후 전화를 걸어 미즈토에게 무언가를 골라달라고 부탁해. 그 남자는 망설이면서도 동의하지만 약속한다. 그녀가 그의 심부름 중 하나를 시켜서 복수하려 한다. 미즈토가 떠나는 발소리를 들은 후 그녀는 그의 방에 들어가서 그 소녀에게 경고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녀는 미즈토와 마주치고 자신이 들었던 발소리가 그가 데려온 소녀의 것임을 깨닫는다. 미즈토가 모르는 척하거나 그의 평소 모습으로 행동할 때 그녀는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미즈토가 집안에 도둑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든다. 하지만 유메는 그가 소녀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미즈토는 그것을 인정하지만 더 이상 설명하기를 거부하며 자신이 지쳤다고 주장한다. 유메는 그가 그 소녀와의 격렬한 데모리션 더비 후 지쳤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미즈토는 암탉들을 좌우로 걷게 하는 것이 자신의 직업인 것처럼 행동해. 그 후 유메는 방에서 모든 것을 과하게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고 미즈토는 그녀가 만난 소녀에 대해 구상하고 있어. 그녀는 그와 사귀자고 해서 결혼할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미즈토는 그 괴상한 소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알고 보니 그 소녀는 가발과 안경을 쓴 마나미였고 미즈토와 결혼해서 유메와 자매가 되고 싶어 했어. 마나미는 유메와 가위바위보를 하려 하는데 바위와 보 없이 하려 해.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과감한 소녀 간의 환상을 위해 미즈토를 가릴 필요가 있어. 그런 이유로 그녀는 그를 따라 식당에 갔고 그의 집까지도 따라갔어. 미즈토는 카미나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한다. 카와나미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나미가 정말 헌신했던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밝힌다. 마나미는 그에게 사랑과 애정으로 압도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다. 3개월 후 마나미는 그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어 그 남자는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 입원하게 되었다. 그는 미즈토에게 마나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그녀가 유메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라고 한다. 그런 다음 미즈토는 유메의 방으로 가서 그녀에게 상기시킨다. 그녀는 벌로 그의 요구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 그녀가 그게 뭐냐고 묻자 남자는 내일 데이트하자고 한다. 다음 날 그녀는 미즈토를 기다리며 생각한다. 형제자매가 함께 외출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미즈토가 도착하자 그녀는 그가 정말 내 오빠인지 묻는다. 그가 그렇다고 하자 그녀는 미즈토가 정말 멋지다고 깨닫는다. 나중에 둘은 수족관에서 긴 줄에 서게 된다. 유메는 마치 데이트를 하는 젊은 커플처럼 보여서 긴장한다. 미즈토가 멋지게 보이는 걸 보고 유메는 땀에 흠뻑 젖는다. 하지만 그녀가 흠뻑 젖은 건 그것뿐만이 아니다. 티켓을 잡은 후 미즈토는 유메의 손을 잡습니다. 그녀를 안으로 데려가 감각적인 과부하를 줍니다. 그녀는 모르는 사이에 이것은 모두 카와나미가 유메를 유인하고 그녀가 유메와 사랑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계획입니다. 어항을 바라보며 미즈토는 카와나미가 여성의 옷을 항상 칭찬하라고 말했던 것을 회상하고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오늘 예쁘다고 말합니다. 유메는 당황하며 칭찬해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미즈토는 그녀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유메를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 그는 유메를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그녀는 샤워기의 방향을 아무 곳이나 틀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정신을 차리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합니다. 미즈토는 다시 물고기를 보지만 유메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메가 계속해서 미즈토를 바라보자 이 오가는 시선 때문에 그는 불안해집니다. 나중에 미즈토는 가와나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가와나미는 개입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즈토는 혼자 남게 되어 결국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일을 처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요메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메는 미즈토로부터 비난과 농담이 쏟아지길 기대하고 있지만 미즈토는 자신이 그녀를 감시하지 못한 것에 모든 책임을 집니다. 요메는 이런 반응에 깜짝 놀라 그에게 말합니다. 그는 전화를 갑자기 끊기 전에 이 말을 해야 했어.
그녀는 미즈토가 오늘 왜 이렇게 잘 대해주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한다. 그녀는 그들이 도서관에서 여러 번 마주쳤던 일을 회상한다. 그러던 어느 날 미즈토가 그녀에게 먼저 물었다. 그는 사람들로 붐비는 축제로 그녀를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헤어졌다. 유메는 샌들이 발에 아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미즈토가 전화를 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사과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대로 있으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참함에 빠져 부모님이 보호를 썼더라면 하고 바랐다. 그날 밤 미즈토는 결국 그녀를 찾아가서 그 남자가 지쳐있을 때도 불구하고 음료를 제공했다. 그는 아직도 그녀에 대해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확신하며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즈토는 음료를 들고 돌아와서 장난스럽게 지도를 읽는 법을 배우면 더 쉬울 거라고 말한다. 이것은 두 사람 사이에 친근한 농담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마나미는 그들이 실제로 잘 맞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후 미즈토는 모든 것이 어떻게 그가 유메와 헤어진 후에 유메에 대해 느꼈던 것들이 화를 내게 되었는지를 되돌아본다. 이제 사랑의 끈에서 풀려났으니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못살게 구는 사람이 아니야. 데이트를 즐기고 나서 유메는 부모님이 의심하지 않도록 먼저 집에 가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마나미가 나타나서 집에 몰래 들어온 것에 대해 사과한다. 이 일에 대해 유메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미즈토는 그녀가 잘 행동하기만 하면 동의한다. 마나미는 미즈토와 결혼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지만 대신 몰래 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대신 유메가 그녀를 친구로 초대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데 유메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날은 여전히 그 신발이 누구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미즈토가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그의 오래된 안경을 주고 그에게 포즈를 취하게 한다. 브레이 사건에 대한 벌로 본격적인 사진 촬영을 하게 만든다. 자기 사랑 콘텐츠로 가득한 박물관 같은 폰을 만든 후 그녀는 미즈토에게 뒤에서 껴안고 그의 귀에 예쁜 거짓말을 속삭이게 한다. 다음 날 마나미와 유메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코에나미는 마나미가 선을 넘으면 미즈토에게 와달라고 부탁한다. 미즈토는 그가 입원한 적이 있는지 묻고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미즈토는 그가 고등학교 때 마나미가 사귀었던 남자라는 것을 깨닫는다. 어머니의 날에 유메는 미즈토에게 선물 선택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유메는 귀엽게 다시 돌아와서 그를 설득해 함께 가자고 해요. 몇 군데 돌아본 후 그들은 빨간색과 분홍색 장미 꽃다발을 들고 돌아와서 항상 곁에 있어준 엄마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선물에 감동한 엄마는 울면서 달려가고 유메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반면 미즈토는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저녁이 되어 유메는 2층으로 내려와서 엄마의 기념비 옆에 앉아있는 미즈토를 발견합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고 미즈토는 엄마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밝혀요. 그래서 기억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유메는 그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음을 깨닫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그녀의 도덕적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 국왕적 지원으로 바뀔 수도 있다. 나중에 미즈토는 드디어 머리를 써서 유메에게 부모님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그는 신혼부부들이 보통 낮과 밤을 모두 즐기는데 그들의 부모님은 자녀 때문에 서로를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니 가끔은 그들이 즐길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고 제안한다. 어딘가에서 하룻밤을 묵자고 제안하자 유메는 당황하며 미즈토가 그녀의 첫 경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가 사랑 호텔을 예약하자고 할 때 다른 여성들에 의해 젖은 침대 시트. 다음 날 미즈토는 유메에게 카와나미 집에 머물 수 있다고 말하고 그녀는 마나미 집에 머물 수 있다고 한다. 두 집은 서로 옆집이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카와나미 건물로 가고 마나미는 유메와 함께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게 해준 미즈토에게 감사한다. 각자의 아파트에 들어가자 카와나미는 자신과 마나미가 어릴 적 친구지만 잘 지내지 못하고 옆집에 산다고 밝힌다. 그 후 카와나미는 미즈토에게 유메의 가슴을 본 적이 있는지 묻고 미즈토가 그 질문을 피하자 그는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 소리에 다른 방에 있는 유메는 꽤 화가 난다. 그녀는 미즈토에게 그가 타락자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카와나미는 이를 즐깁니다. 그는 미즈토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미즈토는 그를 묻고 카와나미가 어린 시절에 쓴 시를 크게 읽습니다. 그 시에는 그가 경찰이 되어 마나미와 결혼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는 말이 마나미를 화나게 합니다. 그날 밤 4명은 우연히 같은 식당에 가게 되고 비록 카와나미와 마나미는 필사적인 적처럼 행동하지만 서로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있습니다. 이후 미즈토는 음수대에 가고
무엇을 마실지 고민하는데 유메가 나타나 모든 음료를 하나의 컵에 섞습니다. 미즈토는 그녀의 뒤를 따르지만 그들이 테이블로 돌아오자 유메와 카와나미는 그들을 그룹 프로젝트에서 두 바보라고 놀린다. 나중에 마나미는 미즈토에게 다가와서 일본 문학에 대해 강의를 해줄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왜 그렇게 가까이 하냐고 묻고 마나미는 유메를 질투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에게도 다가와달라고 요청한다. 미즈토는 유메에게 마나미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며 자신보다 훨씬 잘한다고 주장한다. 돌아온 후 미즈토는 중간고사를 준비하기 시작하고 카와나미는 그의 침대에서 그룹 채팅을 하고 있다. 유메가 그에게도 공부하라고 재촉하자 그는 미즈토에게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묻는다. 미즈토는 그가 공부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카와나미가 패닉에 빠지기 시작하자 미즈토는 그냥 통과 점수만 원한다면 최소한의 공부로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유메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싶어하며 그래서 이 시험에서 추가로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카와나미에게 마나미보다 더 나은 성적을 받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는 그의 공부에 함께하기로 결심한다. 밤에 카와나미가 잠든 사이 미즈토는 발코니로 나가 별을 바라보며 유메가 비슷한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본다. 서카오 호이니 몽중 다타이 추석 노간노 친 시미야수의 용담 피라가 과거 니우호 이니 몽중 다타 코토니스 아이트 화 샤이트 이루 마타 미앙친 노타메니데이 그 일시간 오과 고시테이로 코토모 언급 샤이트 이루 몽몽 게이츠 별 네루노카심 네루토 수인 하일생일이 노 형제자매 토시테이루 다루토 언유 슈이루 진네미 하몽몽도 오일보 코오토레무가 피녀 하선 니 자습실 니한 쿠츠모리다토 다베루 소노토키 진네미 노 우달 가현리 몽몽 니 미혹 워케이크 네유니토 레무 피녀 하중간시 최고점 우취 루피료 가하루카라다 후대가대 피녀 하중학 2년생 노경 오사 아이 출시 소코드 부 케트시마타 코타우 진디 반루 처음으로 미즈토가 1등을 차지했어. 그녀는 1등 자리를 되찾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고 결승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 하지만 그녀는 미즈토가 성적에 별 관심 없는 차분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고 이 경쟁은 그녀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일이었어. 나중에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그녀는 그에게서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어. 현재 그녀는 미즈토가 음료수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가 시험 준비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그가 2등인 것에 대해 조롱하지만 미즈토는 이번에는 그녀가 이길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다음날 미즈토는 유메가 하품을 하는 걸 보고 상위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수면을 희생하는 것보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물어봅니다. 유메는 자신의 성적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상위에 머무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치른 후 유메는 집으로 돌아와 일본 문학에서 94점을 받았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즈토의 강점 과목이기 때문에 그가 100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6점 앞서게 됩니다. 미즈토의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 유메는 그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가 점수를 매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지의 마지막 몇 문제. 그녀는 미즈토에게 왜 빈칸으로 두었는지 물어보았고 그는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메는 그가 시간이 다 되기 10분 전에 글쓰기를 멈춘 것을 보았기 때문에 화가 난다. 이는 그가 거짓말을 하거나 일부러 문제를 남겨두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고 유메는 자신의 방으로 물러난다. 그들 사이의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계속된다. 모든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유메는 자신이 최고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결과지를 보았을 때 미즈토의 이름이 1위를 차지한다. 바로 그때 미즈토가 나타나 이를 자랑하며 유메는 그가 일본 문학 시험에서 몇 문제를 풀지 않아서 다른 모든 시험에서는 완벽하게 점수를 받았어요. 그가 떠난 후 유메는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마나미와 그녀의 친구들이 뛰어와서 예전처럼 그녀를 대해줘요. 이것은 그녀에게 미즈토가 그녀가 자신의 성적이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모든 노력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그녀는 감사하다고 말하기 위해 도서관으로 뛰어가요. 미즈토는 히가시라에게 친구가 되는 게 어떤 건지 묻는다. 그녀의 설명은 남자에 대한 취향보다 더 형편없다. 미즈노가 떠나기로 결심하자 그녀는 그에게 양말을 신겨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그렇게 하면서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잘 맞는 유일한 친구라는 것을 되새긴다. 이후 두 사람은 마나미와 유메를 마주치고 미즈토는 히가시라를 자신의 새로운 친구라고 소개한다. 마나미가 인사하려고 다가오지만
미즈토는 히가시라가 조금 수줍어하니까 그녀의 공간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때 유메가 아무 말 없이 걸어가고 마나미는 그녀를 쫓아간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메는 미즈토가 새로운 여자와 있는 모습을 보고 질투를 느끼지만 그들이 이제 위부 형제라는 사실에 정신을 차린다. 다음 날 그녀는 미즈토에게 이상하게도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하고 이는 그를 불편하게 만든다. 이후 그는 히가시라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 그녀는 유메에게 직접 다가가라고 조언한다. 그녀는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기준이 있으며 그들의 평화가 방해받으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그가 유메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준다. 그래서 그는 히가시라에게 도움에 감사하고 그녀가 자신의 곁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날 저녁 미즈토는 유메의 방을 방문하고 그녀를 몰아세우며 그녀의 심장이 정상보다 2배 빠르게 뛰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녀의 팬티가 흥건하게 젖도록 충분히 괴롭힌 후 그는 그녀에게 솔직히 말한다. 요즘 그녀가 자신 주변에서 행동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유메는 주저하며 히가시라를 질투한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데이트하는 동안 항상 성을 부르던 그녀의 방식이었는데 하지만 히가시라는 이미 미즈토를 부르고 있어서 그녀를 화나게 한다. 그녀는 형 같은 오빠를 질투하는 게 괜찮은지 묻지만 미즈토는 그건 좀 무섭다고 말한다. 하지만 농담삼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가 무섭다는 걸 알았다고 말하며 그녀를 훨씬 기분 좋게 만든다. 다음 날 유메는 히가시라에게 인사할 용기를 냈지만 그녀에게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그녀가 미즈토에게 물어보자 미즈토는 유메가 히가시라가 자신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혀줍니다. 히가시라는 그 말에 매우 당황해하며 자신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미즈토는 그를 좋아하는 어떤 여자도 그런 말을 그 앞에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혼란을 해소합니다. 나중에 유메는 미즈토에게 사랑 편지를 썼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 편지를 그의 신발 사물함에 두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자 그녀는 용기를 잃었고 회복하기도 전에 미즈토가 사물함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등 뒤에 숨긴 편지를 치면서 모든 게 평상시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나중에 다시 시도해볼 생각을 했지만 오늘은 여름 방학 전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녀는 옛날부터 있던 그에게 편지를 직접 건네는 관습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미즈토가 편지를 읽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뛰어다니는 줄넘기를 하듯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그에게 퍼주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즈토는 그녀를 받아들였고 그녀는 중학교 2학년 때 첫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현재 히가시라는 익명의 편지를 받습니다. 발신자와 지역 식당에서 만나라는 내용입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녀는 유메와 마나미를 만나고 그들은 그 편지가 그녀를 놀라게 하려는 바보 같은 장난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마나미는 장난을 더하고 그녀가 비밀을 알아냈다고 말하며 히가시라는 그들이 자신이 한 VTuber 스트림을 찾았겠다고 추측합니다. 두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만 그들이 그녀를 불러온 진짜 이유는 그녀가 미즈토에게 정말 관심이 있는지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히가시라는 확신이 없어서 마나미는 그녀의 귀에 미즈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속삭여 반응을 살핍니다. 결국 히가시라의 소화전이 뚫리면서 그녀가 미즈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나미는 두 사람을 엮어주겠다고 제안하지만 히가시라는 상황이 현재대로인 것이 좋다고 주저합니다. 이것은 예전에 유타카가 미즈토에게 사랑 편지를 줄 때 주저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히가시라도 자신의 진심을 고백할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나미의 격려를 받아 히가시라도 미즈토에게 다가가서 그의 바지 속 에펠탑 프리미엄 멤버십을 얻으려 합니다. 다음 날 그들은 히가시라에게 평소와 같이 행동하라고 요청하지만 미즈토는 히가시라를 전혀 쳐다보지도 그녀와 장난치지도 않습니다. 히가시라는 미즈토에게 약점이 있는 곳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지만 미즈토는 그녀를 아예 무시합니다. 이로써 그녀가 그녀를 연인으로 볼 가능성이 없다는 게 분명해졌어. 그래서 마나미는 히가시라의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그녀의 중력무시 모트팩을 소개하기로 결정했어. 그런데 그것마저 효과가 없자 히가시라는 자신이 친구에게 반하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결국 유메와 마나미는 그녀를 변화시켜서 그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끌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결론 내렸어. 그래서 그녀를 변신시키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기로 했어. 그 후 히가시라는 걸어다니는 욕구 유혹자처럼 보이게 하고 미즈토는 자신의 팬티 속 북극을 감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히가시라가 그와 더 가까이 앉자 그는 계속 미끄러지며 설명했어. 그녀가
그의 사적 공간을 침범해서 혼날 거라고 히가시라는 그에게 도전하라고 하며 그를 헤드록으로 잡고 자신의 머리를 만지작거린다. 히가시라는 부끄러워하며 그에게 빚을 건네준다. 그가 그녀의 머리를 고쳐주자 그녀는 기뻐한다. 이후 친구들은 그녀에게 고백하라고 하지만 히가시라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마나미는 그녀에게 기다리지 말고 첫 기회를 잡으라고 재촉하고 유메는 그녀에게 미즈토와 더 많이 어울리라고 조언한다. 그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다음날 방과 후 친구들은 그녀의 고백을 준비시키고 숨는다. 히가시라가 학교 뒤편에서 미즈토를 만날 때 그가 나타나자 히가시라는 다른 사람들이 항상 그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 잔소리를 시작한다. 귀찮지만 미즈토는 그녀를 진정한 친구처럼 대해줬어. 그래서 그녀는 그냥 친구 이상이 되고 싶어하는 거야. 미즈토는 그녀의 고백에 감동받았고 둘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훌륭한 커플이 될 것이라고 믿어. 하지만 그는 그녀의 고백을 받아들일 수 없어. 왜냐하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신경 쓸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그의 관심은 이미 다른 여자에게 쏠려 있는데 그 여자조차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거절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 말을 모두 들으며 숨기고 있던 유메는 그가 그녀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 그녀는 왜 미즈토가 그녀를 위해 누군가를 거절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이제는 그냥 이복 형제일 뿐인데도 말이야. 다음날 히가시라와 미즈토는 평소처럼 다시 친구로 돌아간다. 하지만 히가시라는 숨기고 있던 판타지 소설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가 마법 지팡이를 사용하며 어떤 여자들이 끌어들이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계속해서 수상한 농담을 던지며 주변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결국 미즈토가 농담으로 말한다. 그만둬 하며 그녀를 밀어내자 그녀는 그에게 기대어 애교 섞인 사과를 한다. 농담은 제쳐두고 그녀는 정말 오래된 소설들을 원한다며 그것들을 빌리러 오겠다 말한다. 그 후 그녀는 노숙자처럼 차려입고 여자친구들과 만난다. 그래서 그녀가 미즈토를 방문할 때 또 다른 변신을 하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그녀를 부티크에 데려가서 공포영화에서 처음 죽는 흰색 소녀처럼 입히려고 해. 하지만 그녀의 G컵 사이즈 때문에 옷이 너무 섬뜩하게 보여서 여러 다른 드레스를 번갈아 입혀보지만 분위기에 맞는 옷은 찾지 못해. 결국 마나미는 히가시라에게 유메처럼 헐렁한 옷을 입히자고 제안하는데 하지만 유메는 서로 다르게 보이기 위해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해. 갈아입는 동안 그녀는 데이시처럼 좋은 소녀처럼 입던 시절을 떠올려. 미즈토와 데이트할 때 그녀가 입은 옷에 신경 쓰지 않던 때를 기억해. 어느 날 그녀는 조금 노력해서 옷을 입었고 미즈토에게 칭찬도 받았지만 그는 밖에서는 미니스커트를 입지 말라고 했어. 유메는 미즈토가 소유욕을 드러낸 것이 처음이어서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시인을 받기 위해 옷장을 통째로 바꾸었다. 그 사건 이후 유메가 타이트한 셔츠와 스키니진을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녀는 완전히 데이트룩을 소화하고 있다. 한편 히가시라는 헐렁한 옷을 입어보는데 조금 망설이지만 미즈토의 문자 시인을 받자 자신감이 급상승한다. 다음날 히가시라는 미즈토의 집에 나타나고 그의 부모는 그가 그녀의 훈련 바퀴를 떼어줄 것인지 궁금해한다. 그들이 그의 방에 들어가자 유메가 갑자기 나타나서 히가시라의 소망인 파이프를 뚫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나 히가시라라는 소설책을 들고 침대에 누워버려요. 거절당했으니 괜찮다고 설명하면서요. 잠시 후 히가시라는 피곤해져서 미즈토에게 어깨를 마사지해달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히가시라는 수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유메는 짜증이 나요. 그들은 경계선 개념에 대해 상기시키지만 미즈토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경계선을 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해요. 히가시라는 미즈토가 양말 신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그가 허리를 굽히기 어려운 이유는 그녀의 흔들림 물리학 밀크팩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나중에 유메는 히가시라에게 미즈토와 친구로 지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가 새 친구를 만들면 속상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녀는 그가 자신이 사귄 유일한 진정한 친구라고 설명하며 유메는 히가시라가 영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즈토의 삶에서 그녀만의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화장실에 그녀를 내려준 후 유메는 미즈토에게 왜 히가시라처럼 행동하고 있는지 묻는다. 미즈토는 그들 사이에서는 정상이라고 말하고 유메는 그녀의 스타킹을 벗고 다시 신고 싶다고 요청한다. 미즈토는 머뭇거리며 동의하지만 그녀가 이를 본 존 방문으로 바꾸려는 계획은 미즈토가 히가시라로부터 부모님에게서 구해달라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중단된다. 그녀를 집까지 데려가면서 히가시라는 그의 부모님이 그녀에게 물어봤던 이야기를 설명한다. 많은 질문을 받고 그녀가 그의 전 여자친구였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녀는 거절당했다고 말했고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서 때때로 미즈토에게 위안을 청하고 있어요. 히가시라가 떠난 후
미즈토는 오늘도 도서관에서 유메를 때리는 것처럼 즐거웠다는 것을 깨닫고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여전히 좋은 친구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골목에서 키스한 걸 기억하며 다음날 집에 혼자 있었을 때 그녀를 초대했어요. 유메는 이것이 처음으로 남자친구 집에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다른 여자들이 방에 들어오는 걸 보고 화낼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유메는 이때가 처음으로 남자의 집에 가는 것이어서 그녀가 다른 여자들이 방에 들어오는 걸 보고 화낼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침대에 앉자 그녀는 눈치챘다. 미즈토의 방이 책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유메는 얼굴이 빨개지고 키스하려고 기대했지만 미즈토는 소설을 잡으며 함께 읽자고 제안했다. 장끝을 다 읽고 다시 키스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미즈토가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자고 했고 그녀의 부모가 걱정하기 전에 가는 길에 유메는 조금 놀랐다. 왜냐하면 그녀는 미즈토가 반전으로 그녀를 때릴 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냥 넷플릭스와 함께하는 시간을 원했을 뿐이었다. 멋지고 침착해 보이지만 미즈토는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준 후 용기 없는 척하며 그녀를 강제로 데려가려는 마음은 없었다. 그가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3학년 첫날 미즈토는 1반에 배정됐고 유메는 3반이었어요. 그게 그녀를 슬프게 했죠. 그는 그가 없으면 수업이 재미없다고 투덜거리다가 미즈토는 위로했어요. 방과 후 도서관에서 여전히 만날 수 있다고 말했죠. 어느 날 유메는 도서관에 늦게 도착해서 기쁘게 미즈토에게 새 친구를 만났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있는 소녀를 봤고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고 설명했어요. 모든 건 미즈토가 그녀의 자신감을 북돋아준 덕분이에요. 다음 며칠 동안 그녀는 새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뿐이었어요. 그 때문에 미즈토와의 약속도 취소해야 했어요. 곧 그녀는 새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고 미즈토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녀는 로커룸에서 미즈토를 만나서 도서관에 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친구들이 그녀를 바쁘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그녀는 계속 친구들에 대해 떠들었고 미즈토는 알람을 끄고 혼자 집으로 걸어갔어요. 나중에 그는 자신의 말을 후회하며 내일 그녀에게 사과하기로 결심했고 심지어 유메도 친구들과 약속을 미루고 그를 걱정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미즈토가 다른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도서관에서 그녀를 유혹하려고 했다고 생각했다. 그 여자애가 떠난 후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갔고 미즈토는 즉시 그의 말투에 대해 사과하며 그녀가 멀어질까 두려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메는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했고 미즈토가 단순히 제안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유메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믿었다. 집에 돌아가며 유메는 이미 이것이 오해라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상처가 남았다. 한편 미즈토는 그날 그녀를 대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후회하며 유메가 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소외감을 느낄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그들은 서점에서 마주쳤고 미즈토는 그들이 일어난 일을 넘어서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화해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띄는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 유메는 축제 포스터를 봤어요. 그녀는 미즈토를 초대하고 싶었지만 못해서 그 자리에서 그가 지난해처럼 자신을 찾길 바라며 앉아 있었어요. 그때 유메는 자신의 기대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로 상황을 고치고 싶다면 그와 소통했어야 했어요.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은 후 유메는 적어도 기념일에는 그가 문자라도 보내길 바랐지만 아무 메시지도 받지 못했어요. 그녀는 문화제 준비로 분주했어요. 축제날 미즈토는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모닥불 앞에서 유메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미즈토는 혼자 있었다. 유메는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며 작년에 미즈토가 추웠을 때 자켓을 건네줬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들은 발렌타인데이에도 만나지 않았고 그래서 미즈토는 졸업 직전에 이별을 결심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사이의 거리감이 그를 점점 괴롭혔고 이것은 그가 느끼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한 걸음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들의 부모님이 등장하면서 달라졌다. 결혼을 하고 서로 위붓 형제로 변했다. 현재 유메는 책을 빌리기 위해 미즈토의 방을 방문하고 그는 그것이 그들이 데이트할 때 함께 읽었던 같은 책이라고 상기시킨다. 두 사람이 대화를 시작하자 미즈토는 그녀에게 뒷모습을 보여주려 했지만 데이비드가 그녀가 긴장한 것 같아서 빠졌다고 밝힌다. 이것은 그녀를 실망하게 만드는데 그녀도 자신의 첫 경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단지 첫 번째라서 긴장했다고 설명한다. 다음 날 밤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고 유메는 그들의 부모가 오늘 밤 집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녀와 미즈토가 단둘이 남게 된다. 그때 유메는 방 안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한다. 미즈토의 방으로 달려가 그의 도움을 요청한다. 미즈토가 방에서 벌레 퇴치제를 뿌린 후에도 유메는 그것이 너무 무서워 그의 침대에서 자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미즈토에게 바지를 입고 북극을 유지하라고 부탁하지만 그가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자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접근할 용기가 없다고 비웃는다. 그들은 서로 등을 대고 자지만 미즈토는 한밤중에 깨어나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의 얼굴을 보며 그는 중학교 시절 함께 보낸 모든 시간을 회상하지만 지금은 그의 주니어를 행동에 옮기지 않기로 결정한다. 다음 날 그들의 부모가 돌아오고 유메는 농담삼아 모든 책임을 미즈토는 자신이 바퀴벌레를 무서워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부모는 그들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오본에 가서 친척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강에서 노는 것이므로 여행을 위해 수영복을 챙기라고 부탁한다. 그들의 어머니는 새 수영복을 사러 함께 나가자고 고집하자 유메는 변장을 하고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 나중에 유메는 탈의실에서 새 수영복을 입어보고 미즈토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하는데 그로 인해 그의 바지가 혼란에 빠진다. 그녀는 마치 디저트가 가득한 뷔페처럼 보인다. 미즈토는 그녀에게 잘 어울린다고 말한 후 시선을 돌린다. 그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하자 미즈토는 그녀의 쌍둥이 탑을 바라보며 9에서 11위 속편을 준비하는 듯하다. 유메는 얼굴이 빨개지고 탈의실로 물러난다. 그리고 미즈토가 좋아하는 정장을 선택하기로 한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녀는 그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미즈토는 그것이 부모님에게 그들이 행복한 가족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곧 그들은 첫 키스를 나눴던 장소에 도착하고 유메는 공공예절을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미즈토가 그녀를 정신 차리게 한다. 다음 날 그들은 부모님 앞에서 어색하게 행동하며 행복한 가족을 유지하려 한다. 가족들이 새로운 커플처럼 행동하는 그들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히가시라는 영화 보러 오지만 유메는 미즈토의 무릎에서 쉬고 있어서 짜증이 납니다. 히가시라는 재킷에 지퍼를 쉽게 내리고 우유팩을 긁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유메는 미즈토와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히가시라는 미즈토에게 재밌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미즈토는 그가 마음에 들었던 것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 미즈토는 정말 졸려져서 히가시라는 자신의 허벅지를 베개로 제공하며 자신의 G컵 우유팩이 무릎에서 화성의 2개의 달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즈토는 너무 졸려서 실수로 유메의 무릎에 쓰러지고 히가시라가 자는 모습이 귀엽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키스해도 몰라줄 것이라 말하지만 유메는 그러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녀의 첫 키스를 관심 없는 사람에게 낭비하지 말라고 히가시라는 상관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처음을 미즈토와 보내고 싶어 한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와 함께하는 동안 그녀 자신을 참아왔다. 유메를 놀린 후 히가시라는 결정을 한다. 밤을 보내기로 하고 유메를 미즈토와 함께 남겨둔다. 나중에 그녀의 어머니가 미즈토와 히가시라가 사귀는지 묻자 유메는 일부러 애매한 답을 한다. 그들은 미즈토와 히가시라가 귀엽다고 말한다. 함께 모여서 유메에게 남자친구도 사귀라고 말한다. 방으로 돌아온 유메는 아직도 미즈토와 사귀기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직도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자신에 놀란다. 어느 날 데이트 중에 유메는 한밤중에 미즈토로부터 우연히 전화가 와서 그녀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었다. 둘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는 배경에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갑자기 미즈토는 배터리가 다 되어 가니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해서 왜 전화하는 동안 충전기를 꽂지 않는지 궁금해졌다. 현재 엘라베마 가족은 오본을 방문하여 나츠메에게 인사한다. 유메와 미즈토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 그때 그의 사촌이 달려와서 그녀를 꼭 껴안는다. 유메는 그들이 얼마나 가까운지 보고 놀란다. 그의 아버지는 그녀를 마도카라고 소개하고 그녀의 남동생을 치쿠마라고 소개한다. 그들은 그의 삼촌의 손자손녀이다. 그때 마도카가 유메에게 수영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한다. 그들은 강가에서 바비큐를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강가에서 가족 모두가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유메는 치쿠마가 몰래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다. 유메는 미네키가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하는 것이 가족에게 큰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녀는 미즈토와의 과거가 문제되지 않도록 해야 해. 그때 마도카는 유메에게 기대어 허리 둘레가 자신보다 날씬하다고 감탄해.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냐고 묻자 유메는 미즈토를 보고 마치 가족끼리 사귀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해. 그러자 마도카는 어릴 때부터 미즈토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그는 그녀에게 꺼져 생각이라고 말한다고 밝혀. 그때 미즈토는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마도카가 그가 수용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을 무시한다. 미즈토가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녀는 유메를 데리고 수영하러 가기로 한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가족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마도카는 유메에게 가족이 밤새 깨어있을 계획이니 좀 쉬라고 말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유메는 도서관을 방문하여 미즈토에게 목욕이 비어있다고 알립니다. 미즈토가 책을 덮자 그녀는 왜 책갈피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모두 기억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이 책이 자신의 증조부의 자서전이라고 더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여기 올 때마다 다시 읽습니다. 그는 또한 이 책을 어릴 적 처음 발견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며 이 책이 그가 완독한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자신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조상은 시베리아 전쟁 후 소련에 3년 동안 억류되었고 그 책은 그가 복역한 시간을 반영하고 있다. 그 책에는 유메가 호기심을 느낀 춤추는 소녀도 언급되어 있고 그래서 미즈토는 그녀에게 책을 건네 읽어보라고 말한다. 떠나기 전에 유메는 그 외에 누가 이 책을 읽었는지 물어보고 미즈토는 처음 발견했을 때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없을 것이라고 답한다. 슬픈 사랑 이야기를 읽다가 유메는 페이지에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닦으려고 손을 가져가 보니 그녀만 울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미즈토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의 첫사랑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묻고 그는 그녀가 웃었다며 그녀가 마도카를 말하는 줄 알고 대답한다. 요메는 그녀가 웃었다며 그녀가 마도카를 말하는 줄 알고 대답한다. 다음 날 마도카는 여름축제 때 입을 유카타를 고르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유메는 미즈토에게 몰래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해 생각에 잠겨 있다. 마도카는 유메가 미즈토에게 마음이 있다고 깨닫고 그에 대해 묻지만 유메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시키기 위해 마도카는 도와주기로 결심한다. 저녁에 마도카는 유메를 미즈토와 함께 방에 가둬두고 그녀들이 아기를 갖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유메는 조용히 서서 미즈토를 생각한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돌아보며 마침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고 미즈토에게 다가가며 그들의 이별이 어깨에 짐이 덜어진 것처럼 느껴졌던 기억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헤어지고 싶지 않았고 그 여름에 그에게 전화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가져다주고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만들었더라면 그 안에 쌓인 감정이 가득 차서 그녀는 미즈토를 찾아가 마음껏 울게 된다. 잠시 후 그녀는 마도카가 그의 첫사랑이었다는 사실에 어떻게 괴로웠는지를 설명한다. 하지만 미즈토는 마도카에게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고 말하며 유메는 얼음여왕의 분위기를 풍기는 바보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윈도우즈 95로 작동한다고 한다. 방을 나가며 그의 코가 흐르고 있다고 지적하자 유메는 웃는다. 그는 첫사랑이 사용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떠난다. 그녀를 웃게 하며 그녀가 첫사랑임을 깨닫게 한다. 다음 날 마도카는 유메가 분홍색 유카타를 입고 얼마나 귀여운지 감탄한다. 바로 그때 미즈토가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와서 너무 멋져서 유메는 그의 사진을 찍고 싶어한다. 마도카는 자신의 사진을 찍고 싶어한다고 생각하며 미즈토에게 휴대폰을 건넨다. 그는 어떻게 아는지 그녀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유메는 놀란다. 밤이 되고 그들은 축제에서 어색하게 멀어지기 시작한다. 유메는 그가 왜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하는데 여기 오는지 묻는다. 미즈토는 자신이 마도카의 유일한 친구라서 매년 그녀가 강제로 데려온다고 밝힌다. 이제는 저항을 멈췄다고 한다. 그때 마도카가 치쿠마의 손을 잡고 도착한다. 그리고 유메에게 미즈토의 손도 잡으라고 한다. 미즈토는 그녀를 말리려 하지만 유메는 그의 손을 잡으며 형제자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한다. 두 사람은 누가 형인지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유메는 어젯밤의 감정을 풀고 나니 훨씬 가벼워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느 정도 거닐다가 그들은 사격 게임을 발견하고 치쿠마가 한 발 쏘아보려고 한다. 마도카가 그에게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유메는 정말로 정상적인 형제자매가 이렇게 가까운가 궁금해한다. 천속가상 우치 레나카타시, 징금하, 수인 니토, 부 케우치 리반 사오 오시마수, 소레카라몽 니수인 우포 키시머유 촉시, 피녀하, 피녀노전 대하보통 니진 루무 우시카어리마센, 수인 가저 트아이로 간니, 몽하오 트테츠마주키, 누이구루미오 도 샤이트시마이, 소천속 니도 시마수, 소레카라 수인 하몽니, 와자토츠메드자 타노카토 심네, 몽하, 소레가 동원 니박 나레루노토도 위 유노카토 문 아이반 시마수, 수인명 시마수, 동원 하도 노일, 피 가소이우 코타우 우스루토키하 위유, 투. 나중에 그들은 먼 친척을 만나고 그 친척은 미즈토가 누군가에게 보살펴주게 되어 안도한다. 이는 유메를 놀라게 하며
그녀는 항상 미즈토가 오른손과 함께 만족스러운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곧 그들은 불꽃놀이를 보러 가기로 결심하지만 미즈토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마도카는 그가 매년 이렇게 한다고 밝힌다. 유메는 미즈토가 바비큐에서 불편했음에 틀림없다고 깨닫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웃으며 그를 일찍 보내준 이유를 알게 된다. 그녀는 미즈토가 친척을 걱정한다는 것을 알고 그가 치쿠마에게 장난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그들과 데이트하던 날에 친척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사람이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이 베니를 도서관에 가둬두었다면 그녀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거야. 유메는 도움을 요청하는 위부 형제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세탁기 환상 속에 갇혀 있어서 그를 찾기로 결심했어. 한편 미즈토는 존재론적 위기를 겪으며 왜 사람들이 그가 어머니를 잃었다고 한탄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어. 그 때문에 마음속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은 오직 책들이 채워졌어. 조상의 자서전과 몇 권의 위대한 책들을 읽으며 그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고 그의 무채색 같던 삶에 색채를 더했어. 그가 처음 유메와 이야기했을 때는 전혀 우연이었지만 그들이 함께 나갔을 때 그들의 첫 데이트에서 그는 그녀가 너무 멍청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녀는 틱톡이 시계 수리 서비스인 줄 알았거든. 그는 그녀를 불쌍히 여겼고 그건 그를 위해 다른 사람들이 느꼈던 것과 같았어. 그는 어머니를 잃은 이후로 계속 그런 감정을 느껴왔지. 그 덕분에 그는 유메와 연결되었고 그녀는 그에게 어떤 것보다 더 현실적이었어. 한편 유메는 그를 찾으며 자신이 한때 그의 삶의 모든 비극을 되돌릴 유일한 열쇠였다는 걸 깨달아가고 있어. 그를 찾으며 그녀는 그가 어머니를 잃은 것에 대해 불쌍히 여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그가 진짜라고 느끼게 해준 유일한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해 말이야. 그녀는 그를 찾으며 그가 어머니를 잃은 것에 대해 불쌍히 여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오히려 그를 진짜라고 느끼게 해준 유일한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해 그에게 몇 가지 욕을 한 후 그녀는 그가 한때 그녀에게 전화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녀가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한밤중에 무작위로 전화했던 것을 그는 아마도 2년 전에 여기서 그녀에게 전화했었음을 깨닫는다. 그 말은 그가 정말 그녀를 좋아했음을 의미한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그녀의 전화 비밀번호를 알았는지 묻고 미즈타는 대답한다. 그들이 처음 키스했던 날짜를 넣었다고. 이로써 그녀는 한때 그 비밀번호를 그의 전화에도 썼던 적이 있음을 깨닫는다. 그들은 친근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2년 만에 함께 불꽃놀이를 보는 것으로 끝난다. 두 사람은 서로 농담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미즈타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유메가 놀란다. 그는 그에게 첫 번째와 두 번째 키스를 통해 그를 얻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자신에게 그들의 과거의 실수를 지우고 다시 한번 그를 얻기로 약속한다. 다음 날 가족은 도시로 돌아가고 유토는 마지타의 계모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당한 때라고 결정한다. 학교에서는 히가시라가 마치타 옆에만 머물기를 원하지만 코이나미는 그가 이미 유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가슴에 잠재적 고트 만마를 따라다니는 것을 질책한다. 마지타는 그들을 서로 소개하려 하지만 그들은 친구 같은 경쟁을 시작한다. 누가 그에게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놓고 말이다. 코이나미가 히가시라가 마치타의 노스포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주장하자 미나미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를 다루게 한다. 유메는 드디어 친구를 사귀게 되어 기뻐했지만 그녀는 알았어요.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은 이상한 쇼 그 이상도 아니란 걸. 집에서 유메와 미즈타는 중학교 때 데이트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리고 아직 완전히 잊지 못했지만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로 결정해요.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어떤 애니메이션을 다음에 다뤄졌으면 좋겠는지 알려주세요. 이와 같은 요약이 더 보고 싶다면 이 영상을 여기서 시청하세요.